여러분은 지금 당장 자녀를 의대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단순한 진로 상담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 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존에 관한 아주 냉혹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2023년과 2024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 밤정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대 진학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던 그 광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때로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3년 뒤인 2029년이면 인간 의사의 독점적 지위가 2029년이면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혼란스러운, 어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놀라운 소문이 하나 더 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인 2029년에 인구 소멸로 망해가고 있다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세계 1위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데 인구가 없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한국이 어떻게 세계 1등이 된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예언을 듣고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인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2029년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냉정하게 팩트만으로 그리고 데이터만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3년 뒤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발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6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의과대학의 가치가 앞으로 급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히는 인간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 속도, 그 가속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설마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기계가 대체하겠어? 기껏해야 감기약 처방이나 데이터 정리 정도나 해주겠지. 수술대 위에서 메스를 잡는 건 결국 인간이야 라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3세대 모델을 시연하면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라고 해도 전날 잠을 설쳤다면 컨디션이 나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미세한 손떨림이 생길 수 있으며 수술이 10시간 넘게 이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가진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은 24시간 내내 365일 쉬지 않고 0.01mm의 오차도 없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습니다. 피로를 모르고 감정의 동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학습 속도의 차이입니다. 인간 의사는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면 학회에 가서 배우고 논문을 읽고 수십 시간을 실습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연결된 인공지능 로봇은 다릅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수술 성공 사례가 데이터로 업로드되는 순간 1초 만에 그 지식을 다운로드해서 자신의 알고리즘에 적용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명의가 가진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내 앞에 로봇에게 이식되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의학 지식은 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간의 뇌 용량과 학습 속도로는 그걸 다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치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입으로 다 받아 마시려는 것과 같다. 결국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9년쯤 되면 진단부터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술까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특이점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고소득 전문직의 대명사, 의사라는 직업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절대적인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역할은 직접 칼을 쥐는 시술자에서 AI와 로봇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 혹은 연구자 수준으로 급격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물들은
AI 기술이 인간의 전문성을 압도하는 시점이 불과 3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타격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성역이라고 믿었던 고도화된 지식노동, 즉 의료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죠. 일론 머스크가 2029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된다고 예언했다는 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웅장해지고 국뽕이 차오르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일론 머스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을 향해 섬뜩하리만큼 냉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파국적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그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 현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극단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십니까?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고 2023년에는 0.72명, 그리고 2026년 현재 우리는 0.6명대 초반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X를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세대 뒤 한국 인구는 현재의 3%에서 4%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인구의 96%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100명이 북적이며 살던 마을의 증손자 세대가 되면 딱 3명에서 4명만 덩그러니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도 덧붙였죠. 북한이 굳이 무력으로 침략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텅 빈 한국 땅으로 걸어 들어오면 된다. 이게 세계 1위 국가가 될 나라를 향한 덕담으로 들리시나요? 아니죠. 이건 사실상 국가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 한국이 2029년에 세계 1위가 된다는 루머가 퍼진 걸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전이야말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 힌트입니다.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동 없는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일부 미래학자들의 분석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두 가지 극단적인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일할 노동력이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5G, 6G 통신망과 가장 밀집된 아파트 주거 환경, 그리고 로봇 친화적인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려 할 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노동조합의 반대,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문제, 그리고 시민사회의 윤리적 우려 때문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로봇을 앉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을 자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로봇을 써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코앞에 닥친 겁니다. 식당에 서빙할 알바생이 없고 공장을 돌릴 젊은 기술자가 없고 아파트를 지을 건설 인부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도 한계가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주제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과격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세상. 즉, 노동은 로봇이 하고 인간은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강제 전환되는 지구상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부 미래학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국이 미래 사회의 모델하우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9년쯤 되면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겁니다. 와, 저 나라는 일할 젊은 사람이었는데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네? 사람이었는데 배달이 10분 만에 오고 대학병원이 멈추지 않네?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짠 거지? 라고 말이죠. 즉, 한국이 세계 1위가 된다는 말은 GDP나 군사력이 1등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가장 먼저 사회 전체에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의 테스트베드 1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명확해지셨나요? 일론 머스크의 말과 한국의 현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입구, 그 문고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AI로 대체되는 시점과 한국의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물리적으로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시점이 2029년 즈음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과거의 문법으로 보면 명백한 국가 소멸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하기 싫은 혹은 할 수 없는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최초의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9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모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3년 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주하게 될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막연히 로봇이 청소해주겠지 정도의 상상을 하셨다면 그건 2007년에 스마트폰을 처음 보고 전화기인데 화면이 좀 크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삶의 기본값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뀔 것은 지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이 왜 비싼가요? 땅값도 있지만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인건비가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분의 노동시간도 비용이죠. 그런데 2029년의 한국 아파트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거대한 로봇의 경락고이자 충전소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달러. 2026년 현재 환율로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3년 뒤 공장에서 찍어내기 시작하면 가격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로봇을 각 가정마다 한 대씩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국 특유의 아파트 문화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개인 소유하지 않고 입주민 전체가 공유합니다. 관리비로 비용을 나누죠. 마찬가지로 2029년의 한국 아파트는 공유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켠에 로봇 대기소가 있고 내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로봇이 아파트 통합 서버와 통신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현관 도어락과 연동되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챙겨서 다시 지하로 내려갑니다. 로봇 한 대가 식가구를 순회하며 케어하는 로봇 구독경제 모델이 정착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내 집에 기기가 들어오는 건 좀 찝찝한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탁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옷감이 상한다, 손맛이 없다, 기계가 빨래하는 건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과에서 방망이로 빨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귀찮고 힘든 일은 기계에게 넘기는 것이 인류의 본능입니다. 특히 2029년은 초고령화 사회인 한국에게 이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수단이 되는 시기입니다. 혼자 사는 80대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각 아파트 단지에 돌봄 로봇을 배치하게 될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며 혈압을 체크하고 약을 챙겨주는 로봇. 즉,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에서 거대한 무인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경제적인 추격이 발생합니다. 바로 생활 물가의 혁명적인 파괴입니다. 여러분이 식당 가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먹을 때 그 가격의 70%는 사실상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을 내면 원두값은 500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알바생 월급과 건물주 월세죠. 그런데 2029년 로봇이 서빙하고 로봇이 커피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영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커피값이 1,000원 이하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인베스트 같은 기술. 투자회사들이 예측하는 노동비용의 소멸로 인한 디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물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인플레이션의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배달비 4,000원이 아까우셨나요? 자율주행 로봇 배달이 전면화되면 배달비는 100원 단위로 떨어지거나 아예 무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날카롭게 반문하실 겁니다. 물가가 싸지면 뭐해? 내가 일자리를 잃어서 돈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공포의 핵심입니다. 노동 없는 풍요라는 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풍요는 전체 사회의 총생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지 개개인의 지갑이 두둑해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생산성은 폭발하는데 소비할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지는 딜레마. 그래서 2029년 한국 사회는 기본소득 논의가 가장 치열하게, 가장 피 튀기게
벌어지는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수다. 그런데 한국은 이 논의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시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세계 1위일 테니까요. 정부는 로봇세, 즉 로봇을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좌파냐 우파냐의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망하고 자본주의도 붕괴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9년의 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편의점, 카페, 주유소의 풍경을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공간은 작아집니다.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필요 없으니 키오스크만한 무인 부스들이 거리를 채우게 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 도시. 하지만 거리에는 사람이 없고 로봇과 자율주행 포드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다소 섬뜩하지만 효율성은 극대화된 도시가 바로 서울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모든 장밋빛 미래, 시나리오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기술적 제약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딱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AI가 생각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웬만한 국가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AI가 질문 하나에 대답할 때 쓰는 전기가 우리가 구글 검색을 10번 할 때 쓰는 전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29년 한국이 로봇 천국이 되려면 지금보다 전기가 2배, 3배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죠. 재생에너지 입지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전기를 얼마나 싸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이 미래의 성패를 가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태양광 사업과 대용량 배터리 저장 장치인 메가팩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가 곧 21세기의 화폐가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미래는 AI 알고리즘 기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그 AI를 돌릴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로봇도 그냥 서 있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왜 앞다퉈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고 소형 모듈 원전, SMR,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을까요? 전기가 부족해서 24시간 돌아가는 AI 서버가 멈출까봐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2029년에 진정한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려면 이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9년 대한민국이 맞이할 충격적인 변화와 로봇이 점령할 도시의 풍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지금처럼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문제집 푸는 거요? 죄송하지만 그거 2029년에는 로봇이 0.1초 만에 해내는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암기와 계산으로 AI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구글 번역기가 통역사 수준을 넘어섰고 AI가 코딩도 대신해주는 세상입니다. 2029년 인재의 조건은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AI와 로봇은 시키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고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능력, 즉 기획력과 통찰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공감 능력, 협상력, 리더십, 철학적 사고 같은 것들 말이죠. 로봇이 노인을 돌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위로하며 손을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로봇이 완벽한 커피를 내릴 수는 있지만 손님의 기분을 파악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서비스는 최고의 사치제가 되어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코딩 기술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 로봇에게 어떻게 할지는 맡기세요. 대신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시킬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교육입니다. 그게 10년 뒤 내 아이가 로봇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로봇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9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2026년 오늘로부터 불과 3년 뒤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없는 풍요. 이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보셔야 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산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기술 발전 앞에서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그 기술을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동차가 나와서 마부가 사라졌지만 우리는 더 멀리, 더 빨리 가게 되었고 운수업, 여행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로봇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 반복 노동은 기계에 넘겨주고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단, 그 과도기를 버텨낼 기초 체력은 지금부터 길러놔야겠죠? 2029년 아침, 로봇이 차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